4차 현금 지원을 제공하라는 청원에 미국 및 300만 명이 서명해 연방 상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 경제까지 흔들리자 중소기업 긴급 지원안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을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서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한 달에 8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계속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제자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의 재악화에 따라 4차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미국민들이 50개 주 전체에서 300만 명을 넘겨 선거를 앞둔 연방 상하원들을 본격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도부는 아직 4차 부양 체크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청원서에 $2,000 매달 지급이나 3차 때에 $1,400는 아니더라도 2차 때에 $600씩은 긴급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지원이 모두 끊긴 시기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감염 사태가 기록적으로 악화되자 미국 내 각 업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미국민 성인 $2,000, 자녀 $1,000씩 매달 지원해야 한다는 청원에 서명한 미국민들이 1월 7일을 기해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새해 첫 달에도 17,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서명한 300만 명은 미 전역 50개 주에서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11월 8일 중간선거에 나서야 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 이상이 매달 현금 지원안에 서명 지지한 바 있으나 바이든 인프라 법안과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집중하는 바람에 4차 현금 지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1,400씩의 현금 지원은 지난해 3월에 제공돼 서너 달 만인 여름에 이미 바닥났을 것이고 9월 6일 노동절에는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등 연방 지원이 사실상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심지어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매달 $300 또는 $250씩 받아온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1년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 새해 1월부터는 중단되고 세금 보고를 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7%까지 급등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2.3%로 줄어들어 서민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급등으로 돈을 더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워싱턴 정치권도 선뜻 4차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이 한층 어려워지면 11월 8일 중간선거에 나서야 하는 워싱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미국민 직접 지원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00만 청원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달 $2,000는 물론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1,400 지급보다는 적은 2차 때와 같은 규모로 4차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말인 2020년 12월에 확정된 2차 현금 지원금은 성인과 자녀가 똑같이 1인당 $600씩 지급했는데 총 규모가 $1,640억 달러로 물가 급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 사이에 팬데믹 절정, 물가 급등, 성장 냉각으로 악순환을 겪고 미국 경제와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다급하게 재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 경제가 다시 흔들리자 중소업계에 $1,000억 긴급 지원하는 연방 지원안이 2월 중순 이전 확정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당업계가 $400억, 짐을 비롯한 실내 운동시설이 $300, 호텔업계 $200억, 관광버스업계가 $60억의 긴급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신규 감염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미국 경제까지 흔들리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를 중심으로 $1,000억 안팎을 긴급 연방 지원하려는 워싱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강하게 로비하고 나서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이 긴급 지원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도부는 2월 18일 이전에 마련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긴급 지원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각 업계의 지원 규모를 보면 전국 레스토랑 협회에서는 4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식당 업계는 지난해 28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20만 곳은 신청만 했을 뿐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짐과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 운동 시설 업계에서는 30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렌트비 때문에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를 이용하지 못해 다수 곳당 한 곳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면서 이번에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20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 호텔 내 청소, 음식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30만 종사자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액수라고 업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 업계에서는 6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와 전세버스, 공항 셔틀, 일부 스쿨버스까지 포함하는 전국버스협회는 2020년 말에 20억 달러를 연방에서 지원받았으나 2019년 매출이 153억 달러에서 2020년 26억 달러로 급감했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운동팀에서도 선수 예외에 메이저리그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스텝 직원들을 위해 5억 5천만 달러 내지 7억 5천만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하원에서는 양당 의원 100여 명이 이미 서명 지지해놓고 있어 중소업체 긴급 연방 지원안을 승인할 채비를 하고 있고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이 지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6명을 확보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당파와 상관없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을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분리해 추진하려 시도되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힘겨운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게 인기 있어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동참할 수 있는 유권자 지원 방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수렁에 빠지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무슨 방안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낙선 위기에 몰리고 있는 공화당 아성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기 있는 미국민 지원 방안들만 따로 분리해 추진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성사시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하원 의원 20여 명은 최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에게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초당적으로 인기 높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일부만 따로 분리해 단독 법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반대해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최종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의 핵심은 연간 약값의 상한선을 $2,000로 제한해 노년층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입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은 1년 연장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새해 1월부터는 매달 지원이 중지됐는데 이를 단연간 연장하는 방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요구입니다.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단연 연장이 불가피한데도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 1년 연장만 규정하는 것은 속임수 숫자 게임이라며 이를 단연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사회복지를 제외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부양자녀 1인당 연간 $3,000 또는 $3,600씩 제공하는데 1년에 $1,850억 달러가 들지만 10년간에는 1조 6천억 달러나 소요된다며 백악관에 제출한 대안에서 이를 제외시켰다가 백악관으로부터 성토당했고 양측한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분리 처리 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완전 무산될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선 민주당의 결집에 실패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완전 무산시키기보다는 인기 있어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 것만 분리 처리하고 다른 사회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은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기를 살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받은 자가진단기라면 한 달 기준 8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이 없거나 메디케어 가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가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19일부터 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무료 코로나19 자가진단기 주문이 시작됩니다. 한 주소당 4개까지 주문할 수 있고 주문 후 7일에서 12일 사이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는 배송 기간이 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기는 정부 웹사이트 covidtest.gov를 통해 주문해야 하며 US 포스털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 배송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화 주문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주문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주소 정도로 간단하고 배송 추적 정보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5억 개의 자가진단기를 구입해 배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달에는 5억 개를 추가 구입해 총 10억 개를 배포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자가진단기 배포에 나선 것은 저소득층과 코로나로 피해가 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가정용 자가진단기를 배포하는 것에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배송 기간이 최대 12일까지 걸리는 데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감염 5일 안에 진단을 받아야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데 정부가 약속한 배송 기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진단기 배포가 유일한 선택이 아닌 만큼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자가진단기 보험 적용 혜택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용 자가진단기에 이어 고품질의 KN95 마스크도 정부 차원에서 배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자 마스크는 여전히 효과적인 예방 물품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배포 계획을 발표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0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4개 주에서는 이번 환자가 의료 시스템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85만 명으로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 이민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2A 순위의 승인일만 계속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제자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달과 거의 같이 취업 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만 불어될 뿐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지난 10월 시작된 2022 회계연도 들어서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반면 5순위 투자 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의 영주권 승인은 2월에도 유일하게 불어,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고지돼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도 접수일은 2월에도 열려 있어 관련 서류를 계속 제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이민 5순위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6월 30일자로 만료된 후 5년 연장안이 상정됐으나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그린카드 승인이 6개월 이상 중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까지 동시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의 승인일만 계속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나 접수일은 2021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